2009년 10월 서울의 거리는 안중근을 기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찾은 안중근의 증손자 토니 안. 안중근의 염원을 담은 국민의 손바닥을 보고 있다. (2009년 10월) 평양. 북한의 국립묘지 애국열사릉을 찾은 사람들. 이들은 북한에 있는 안중근 일가의 후손들이다. 안중근 의사는 남과 북이 공동히 숭배하고 존경하는 그런 민족 영웅이고, 그리고 평화의 투사요, 또 세계적인 걸출한 위인이십니다. 남과 북, 분단을 넘어 존경받는 안중근. 그의 고향 북녘 땅으로 간다. 안중근 1910년 여순에서 사망한다. (1909년) 하얼빈역에서 이토를 저격한다. (1906년) 진남포에 학교를 세운다. 1885년 청계동으로 이사. 그곳에서 20해를 보낸다. 1879년 안중근은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난다. 물론 가고 싶지. 청계동에 가고 싶은 이유는 안중근이 그 많은 애국자가 될 때까지의 성장한 장소라. 그런 무엇이 안중근으로 하여금 그러한 결단력을 가질 수 있는 지식과 용기를 줬냐. 그 역시 고향을 보면은 큰 참고가 되지 않겠는가. (13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안중근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 2009년 10월 해주를 찾았다. 예로부터 산수가 수려하고 인재가 많았던 고장. 안씨 집안은 대대로 이곳 해주의 명문부호였다. 우리 황해남도에는 안중근 열사가 태어난 고향인 해주시와 열사가 유년시절과 청년시절을 보낸 신촌군 청계동을 비롯해서 열사와 관련한 자료들이 적지 않습니다. 수양산 아래 안중근의 생가가 있던 곳. 지금은 공장과 집들이 들어서 있다.
1879년 이곳에서 태어난 안중근. 가족들이 부른 이름은 응칠이었다. 몸에 7개 점이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 여섯해 유년 시절을 보냈을 뿐이지만 주민들에게 전해오는 이야기는 생생하다. 한 세기가 훨씬 지난 오늘에도 안중근 열사는 우리 고향 사람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성하게 흐르는 강석천의 맑은 물도, 그가 마시던 박은 물도, 그가 뛰어놀던 고향 산천들도 안중근 열사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부심처럼 보여준 것은 안중근 가족이 마셨다는 우물. 130년이 지났지만 마르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박우물이 있던 이 군방이 바로 안중근의 집자리입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은 이 물을 마시면서 안중근 열사를 추억하고 있습니다. 1885년 안중근 일가는 해주를 떠나 신천으로 이사한다. 안중근의 아버지 안태훈이 일가 70여 명을 데리고 찾아든 곳. 푸른 시냇물이 흐르는 산골짜기 마을 청계동이다. 나라의 격변기. 안태훈은 부와 지위를 버리고 함께 어우러지는 자연 속 공동체를 택한다. 백범일지에는 그 터를 기념해 안태훈이 직접 쓴 바위글씨가 있다고 말한다. 한 세기가 훨씬 지난 지금 안태훈의 글씨는 아직도 남아있을까? 냇가 너르게 펼쳐진 바위, 그리고 그 위에 새겨진 4글자 청계동천. 안중근 열사의 아버지인 안태훈 선생이 직접 쓴 청계동천이라는 필적이 있습니다. 이 필적은 이곳이 수려한 산천 경계에 탄도간 안태훈 선생이 자기식의 리상촌을 꾸리려는 그런 뜻에서 새긴 것이라고 합니다. 당시 청계동의 모습이 담겨있는 책. 1911년 이곳을 찾은 독일 신부는 청계동의 풍경과 안중근의 이야기를 담는다. (10년대) 청계동엔 새로운 질서와 이상이 세워지고 있었다. 유학자의 인품에 정세를 읽을 줄 알았던 안태훈과 너그럽되 강직한 아내 조마리아. 안중근은 이들의 3남 1녀 중 장남이었다. 아버지 안태훈은 마을의 큰 어른이자 지도자였다. 안태훈 선생은 총명하고 학식이 높았던 것으로 해서 한성과 그 주변에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명망을 듣고 언젠가는 대원군까지도 그를 불러서 만나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안중근은 아버지를 본보기로 일찍부터 마을 사람들의 일을 돌본다. 말타기와 사냥을 즐겼던 호쾌한 청년. 마을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이 생기거나 관리들의 횡포를 부릴 때면 안중근은 늘 팔을 걷고 나섰다. 서울 규장각에는 당시 안중근이 써서 올렸던 소장이 남아있다.
지방관리가 농토정리 명목으로 물길을 막아버리고 자신들에게 필요한 곳으로 물 흐름을 바꾸는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신천군에 호소했지만 지방관리들이 들어주질 않으니 도에서 직접 엄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안중근 의사가 느끼는 조선 내부의 이 정치 구조, 이 정치 구조를 어쨌든 타파하는 것이 바로 이제 조선을 근대화시키는 지름길인데 어떻게 타파할 것인가, 그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결국은 이제 민권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민의 권리가. 안중근 의사는 그 민권이 살 때 이제 드디어 완벽한 독립국가, 근대화된 독립국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활동을 하죠. 청계동에서 큰 뜻을 품게 된 이는 안중근만이 아니다. 1895년 청계동으로 들어온 한 청년. 한 무리의 동학당을 이끌던 20살의 김구다. 동학운동 실패 후 안태훈의 집으로 피해온 김구는 안태훈과 그의 집에 머물던 고능선의 가르침을 받는다. 갓 20살을 넘긴 청년들. 그들은 이곳에서 나라의 상황과 시대의 흐름을 읽게 된다. 백범 김구는 긴 세월을 두고 이때를 고마워했다. 김구가 비로소 안중근 집안에 있으면서 동학과 의병 그것이 합쳐져서 이 지역 차원이 아니라 전국 차원에서 조선의 위기가 무엇이고 나라라는 것이 무엇이고 청일전쟁이 무엇이고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이 청계동에서 안중근 지방과의 동거에서 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김구의 민족주의자 김구의 원형질이 형성된 곳이다. 청계동에서 안중근 지방과의 동거가 없었으면 민족주의자 김구는 아마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 청계동 사람들에겐 중요했던 공간이 있었다. 1890년대 후반 안태훈의 지시 아래 청계동 사람들 대부분은 천주교에 입교한다. 청계동에 성당을 세우고 처음 부임한 선교사는 빌렘 신부다. 19살 안중근에게 세례를 주고 31살 죽음을 앞둔 안중근에게 마지막 예배를 드려준 이다. 안중근 의사는 홍석구 신부의 그 복사, 그 신부님이 하시는 일을 돕는 역할을 했고, 또 기록에 의하면 미호텔 대주역에서 황해도 가면 안중근이 안내를 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흡수하리라. 천보인권. 천주교를 통해 안중근에게 각인된 네 글자다. 나라의 정세는 점점 위태로워졌다. 안중근은 항일터전을 모색하기 위해 중국 상해로 간다. 이곳에서 안중근은 우연히 친분이 있던 르각 신부를 만나게 된다. 신부는 안중근에게 고국에 남아 교육과 민심의 단합에 힘쓸 것을 권한다. 곽 신부께서 화를 내면서 너희 같은 굳건한 애국자가 일본 사람이 들어올까봐 자기 나라를 버리면은 그 앉아서 막는 게 옳지. 너희들이 자리를 비워주고 들어오십시오 하는 거는 꼴밖에 더 되냐. 절대로 앉아서 지켜야 된다.
남포시 남웅중학교. 예술 분야 인재들을 많이 배출하고 있는 학교다. 1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곳. 그 시작은 삼흥학교, 바로 안중근이 세운 학교다. 1906년 이 자리에 처음 학교를 건립한 28살의 청년 안중근. 그의 이름은 지금 학생들의 교과서에 실려 있다. 안중근 독립개몽운동의 출발점. 그 역사는 학교의 자부심이기도 하다. 안중근 열사의 유문을 반영하여 1966년에 다시 건설되었으며 1980년대에 개건되었습니다. 안중근 열사가 남포에서 교육구구운동을 시작한 이듬해인 1907년 종을 차른 날에 개교식을 경축하여 술 좌석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위협심이 강하고 술 마시고 춤추기를 좋아했다는 열사지만 부친인 안태훈 선생이 세상을 떠난 뒤로는 술을 끊었다고 합니다. 민첩하게 배우기를 좋아하고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하루라도 글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마라. 청춘은 다시 오지 않는다. 나라가 자유롭고 강해지는 길. 안중근은 우선 교육을 통한 실력 양성에 힘쓴다. 그는 전 재산을 털어 삼흥학교를 세우고 돈이학교를 운영한다. 안중근은 국제적이고 자주적인 인재들을 꿈꿨다. 그 세계사의 변화 속에서 조선이 결국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이 세계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방법, 이거를 이제 안중근 의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남포시는 지금도 안중근의 발자취를 기억하고 있다. (1900년대) 위태로운 나라의 현실은 28살 청년에게 그대로 삶의 과제가 되었다. 안중근은 당시 국채보상운동에도 참여한다. 일본에게 진 채무를 갚는 것, 그것을 독립의 출발점으로 보았다. 어느 날 일본 선사가 와서 안중근에게 회원이 얼마이며 자금을 얼마나 거두었는가 묻자 안중근은 회원은 2천만이고 재정은 1,300만 원을 거둔 다음에 보상하려고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자 조선인은 하등 사람들인데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면서 욕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안중근은 빚을 진 사람은 빚을 갚을 것이고 빚을 진 사람은 빚을 받을 것인데 무슨 불면 일이 있어 이렇게 질타고 욕을 하는 거고 말하였습니다. 이순신과 안중근이 영진법대로 용감하게 나가자 우리 동무야. 이후 안중근의 행보는 거침이 없었다. 일제의 간섭이 본격화될수록 안중근 역시 그 역사의 중심으로 들어갔다.
해외와 국내를 오가며 의병 활동을 전개하던 안중근. 1909년 그는 하얼빈으로 간다. (101년) 전 10월 26일 9시 30분 안중근은 중국 하얼빈역에 있었다. 여기에 한 줄 이렇게 러시아 군대들 한 줄 서고 그 다음에 여기쯤 한 줄 섰는데 안이사가 두 줄 선 그 중간에서 앞줄까지 나가진 않고 거기서 쐈어요. 쐈는데 그때 쏘니까 러시아 군대들이 뒤로 물러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이사가 앞으로 나간 거로 돼요. 열차가 도착할 때까지 이곳에서 기다렸던 안중근. 그리고 마침내 나타난 일본 제국주의의 수장 이토 히로부미. 안중근의 총에 이토 히로부미는 숨졌고 안중근은 현장에서 체포됐다. 여순 감옥에 수감된 안중근. 그의 적용 목적은 단순히 한 사람을 죽이는 데 있지 않았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곳에서 대한 독립의 정당성을 알리고자 한 그. 재판장에 선 안중근은 제국주의의 모순을 지적하고 동양의 평화를 주창한다. 영국의 더 그래픽 타임스에서는 그 재판 광경을 보고 나서 마지막으로 평했습니다. 30세 젊은 청년 안중근이 그 시대의 제국주의의 가장 실세인 이등방문을 한낱 파렴치한 독재자로 전락시키고 청년 안중근은 재판의 승리자로서 월계관을 쓰고 당당히 법정을 나섰다고 하는 그런 평가를 내렸어요. 안중근에게 내려진 판결은 사형. 생애 마지막 날 그는 어머니가 손수 지어준 흰색 수의를 입는다. 1910년 3월 26일 오전 10시 여순 감옥에서 32살 안중근은 사망한다. 安藤根刺杀伊藤博文，这是轰动世界的事件。中国人民对于安藤根评价很高，也当作自己的民族英雄一样去尊敬和爱戴。因为安藤根刺杀伊藤博文是正義的行動。の思想。それは日本も中国も韓国もね、アジアの国々では、国の大小はあるけれども、この三国は兄弟だ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だからやっぱりこの三国が、お互いに、それぞれの主権を尊重して、兄弟として助け合っていくということがね、アジアの平和をやっぱり確立することにつながるということを、安重軍は非常に強く主張してるわけですね。やっぱりそれはね、そういう思想というのは今日も、非常に大事なことだと。そこがやっぱり安義士からの思想からね、学ぶ、あるいはまた感銘を受けるところですね。100년 전, 역사의 시간 앞에 홀로 섰던 안중근. 32년 짧은 생. 조국의 독립과 평화는 그의 삶 자체였다.
안중근이 순국한 지 올해로 100년. 북한은 현재 안중근을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을까? 조선예술영화 촬영소. 북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영화 세트장이다. (60여 년) 역사를 자랑하는 이곳에서 대작으로 첫손에 꼽히는 영화. 1979년에 제작된 안중근 2등 방문을 쏘다. 섬세하고 고증이 철저한 촬영용 사파는 이 영화에 쏟은 정성을 말해준다. 이등방문 영화는 그 대규모의 장치물이나 또 그때 시대감을 낼 수 있는 의상 소독에 이르기까지 수만 종의 사람이 동원된 것만 해도 수십만 명이 동원됐습니다. 실제로. 이 민족의 원수 넘어 이제야 만났구나. 북한에서 안중근의 흔적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많은 역사서와 교과서 속에서 안중근은 높이 존경받는 인물로 기록되어 있다. 평안도 일대에서 부르던 소도소리. 그 노래 가운데 안중근 가가 있다. 1909년 10월 26일 오전 9시에 만났도다 나의 원수 만났도다. 육절 보여박아서를 힘있게 당겨주고 이등의 심장을 명중하게 탕탕탕 2~3발 당겨놓으니 이등이가 안중근 열사는 애국심이 강했고 일제에 대한 중어심이 높았으며 기울어져가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한 목숨 서슴없이 바친 강한 의지의 소유자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서 안중근의 역사적 의미는 어느 정도일까? 혁명박물관. 이것은 김일성의 문서들과 유물들이 전시된 특별한 공간이다. 그 한 구석. 안중근의 유묵과 사진, 그리고 당시 신문들이 놓여 있다. 지난 20세기 초 일제에게 국권을 강탈당하고 만국이 비운이 들였던 암담한 그 세월, 일제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안고 조선 침략의 원흉인 이등방문놈을 처단함으로써 급힐 줄 모르는 조선인민의 불굴의 기상을 세상에 똑똑히 보여준 것이며 일제에게 공포와 타격을 준 것입니다. 조선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북한에서 최고의 권위를 지닌 사회과학연구기관이다. 2009년 10월, 연구소에선 안중근 의거 100주년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사형당하기 직전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다음에야 동양의 평화를 지킬 수 있고 일본도 위기를 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중근 열사의 이러한 견해는 동양의 평화를 지키는 길은 조선이 독립되고 일본 제국주의가 그 침략적인 야망을 버릴 때에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데로부터 출발한 것이라고 봅니다.
2009년 서울. (10월 26일) 안중근 의거 100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국내와 외국에 있던 안중근의 후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안중근이 사형당한 뒤 그의 가족은 독립운동을 계속해 나갔다. 하지만 큰아들은 독살당하고 안중근의 동생은 실종된다. 불행을 짊어지고 일가는 뿔뿔이 흩어진 채 시간이 흘렀다. 한국을 찾은 토니 안. 그가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 건국 훈장을 받은 독립운동가 안춘생. 안중근의 오촌 조카다. 보영. 그저 보발보자의 기령타 같구만. An honor to see him now, because I have very strong memories of him when I was a young boy. It's very, it's just an honor to see him now, still alive. I can tell my father, I saw General An. 같은 뿌리를 찾아 시간과 국경을 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단 한 곳, 의지만으론 다다를 수 없는 곳이 있다. 안중근이 목숨을 던져 지키고자 했던 땅은 이처럼 분단된 조국은 아니었다. 남과 북이 분단된 지 60여 년. I've talked to him, whenever I bring up the topic of North and South Korea, it's a very sore topic with him. He always, because in his mind there's one Korea, there is no North and South. He says artificial, it was created by, bureaucrats, but, there is no real there is no split Korea. There's one Korea, should be one. Anjungun gave his life for one Korea. As long as the two countries are divided, they'll never be healthy. As a medical doctor, he's always said that a body split apart will bleed forever. 더 이상 갈 수 없는 안중근의 고향. 그곳에서 안중근의 후손들을 만날 수 있을까? 애국열사릉. 이곳에 안중근 가족의 묘가 하나 있다. 안우생. 그는 안중근의 동생인 안공근의 아들이다. 안우생은 항일운동을 하던 아버지를 따라 어렸을 때부터 독립운동에 가담했다. 5개 국어에 능통했던 그. 특히 문학에 재능이 많았던 안우생은 국제 언어인 에스페란토어로 독립문학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그가 쓴 시 어머니의 대지. 여기에서 어머니는 조국을, 감옥은 조국을 잃은 현실을 말하고 있다. 일제시대 때 탄압을 받고 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검열을 받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에스페란토만큼은 로마자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속에 담겨진 내용들을 그들이 알 수가 없어서 검열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작품들이 그 유럽에 있는 많은 식자들에게, 지식인들에게 전달됨으로써 도탄에 빠진 우리나라의 실정을 잘 알려줄 수 있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중근이 죽은 후 안중근 일가를 살펴주었던 김구. 안우생은 김구의 대외 담당 비서로 일했다. 1948년 남북연석회의 당시 김구는 안중근의 찾지 못한 유해를 발굴하기 위해 안우생을 북한에 데리고 간다. 그 후 북한에 남은 안우생은 삼촌의 유해를 찾기 위해 노력한다. 그 안중근에서 조카 안우생이라고 있어요. 안우생이가 그 중국말도 잘하고 러시아도 잘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중국에 파견해서 그 이제 소련군 당국에 거긴 자기네 그 채법권이니까 여순 대련은 해군 주둔기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 좀 의논을 해서 어떻게 못이 나오려고. (1991년에) 사망한 안우생. 독립운동가로서 그는 이곳 애국열사릉에 묻힌다. (85세로) 사망할 때까지 북한에서 43년을 보냈던 안우생. 1998년 노동신문은 그의 맏아들을 언급한다. (2009년 10월) 안우생의 자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수명 남짓. 사는 곳은 각기 달랐지만 이들은 독립유공자의 가족으로 일정 부분 정부의 혜택을 입고 있다. 북한에서 최초로 찾은 안중근 가문의 후손들이다. 저의 할아버지인 안우생은 큰아버지인 안중근 열사의 뜻을 이어 한 생을 나라의 독립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자신의 한 생을 다 바치었습니다. 차갑게 돌아선 땅. 하지만 그곳에서 안중근에 대한 이야기만큼은 설명도 해석도 서로가 막힘이 없었다. 지난해 11월 개성에선 의미 있는 만남이 있었다. 안중근 의거 100주년을 기념한 남북 공동 모임. 규모로 보자면 그리 크지 않은 조촐한 행사였다. 안중근 열사 애국적 장거 100년 북남 공동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임이 이제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봤을 때 크나큰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아마 기록될 것입니다. 열사의 이른바는 처단은 동양 평화라는 대전제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족의 통일과 번영을 위하여 온 결의가 함께 노력할 것을. 이 하루 안중근이라는 이름 아래 남과 북 분단의 벽은 사라졌다. 당시 안중근 의사가 살아계셨던 그 당시의 역사 문제는 조선의 독립이고 동양의 평화죠. 여기 안중근 의사께서 목숨을 바치셨단 말이에요. 다시 또 그분이 태어난다면 역시 똑같이 이 시대의 역사 문제인 이 남북 통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00년 전
안중근의 꿈은 뚜렷했다. 독립된 하나의 조국, 하나된 마음이다. 사람이 세상에 처함에 가장 먼저 할 일은 자기를 단합하는 것이요, 둘째는 자기 집을 단합하는 것이요, 셋째는 자기 국가를 단합하는 것이다. 우리가 독립운동사를 공부하다 보면 서로 사상과 이념이 달라서 서로 갈등도 겪고는 했지만은 독립운동에는 분단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사회주의자건 자유주의자건 서로 가는 길은 달라도 그야말로 민족 독립을 위해서는 하나로 언제든지 뭉칠 수 있었고,我作为一个中国人，我愿意看到，南北的人民能够在安重根这伟大爱国精神的鼓舞下，更好的合作和走向统一。You know, Korea need apology to my grandfather for he died for whole Korea, not cut Korea. And Korea, you know, I mean, he died. 대한민국, you know, 만세, you know. What happened to, you know, 대한민국? I say, you know, anybody cut into half, it's not going to function correctly. 우리 황해남도에는 안중근 열사가 태어난 고향인 해주시와 열사가 유년 시절과 청년 시절을 보낸 신촌군 청계동을 비롯해서 열사와 관련한 자료들이 적지 않습니다. 시향산 아래 안중근의 생가가 있던 곳. 지금은 공장과 집들이 들어서 있다. (1879년) 이곳에서 태어난 안중근. 가족들이 부른 이름은 응칠이었다. 몸에 7개 점이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 여섯해 유년 시절을 보냈을 뿐이지만 주민들에게 전해오는 이야기는 생생하다.
한 세기가 훨씬 지난 오늘에도 안중근 열사는 우리 고향 사람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성하게 흐르는 강석천의 맑은 물도, 그가 마시던 박은 물도, 그가 뛰어놀던 고향 산천들도 안중근 열사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부심처럼 보여준 것은 안중근 가족이 마셨다는 우물. 130년이 지났지만 마르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바구물이 있던 이 군방이 바로 안중근의 집자리입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은 이 물을 마시면서 안중근 열사를 추억하고 있습니다. (1885년) 안중근 일가는 해주를 떠나 신천으로 이사한다. 안중근의 아버지 안태훈이 일가 70여 명을 데리고 찾아든 곳. 푸른 시냇물이 흐르는 산골짜기 마을 청계동이다. 나라의 격변기. 안태훈은 안중근 1910년 여순에서 사망한다. (1909년) 하얼빈역에서 이토를 저격한다. 1906년 진남포에 학교를 세운다. 1885년 청계동으로 이사. 그곳에서 20해를 보낸다. 1879년 안중근은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난다. 물론 가고 싶지. 청계동에 가고 싶은. 2009년 10월 서울의 거리는 안중근을 기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찾은 안중근의 증손자 토니안. 안중근의 염원을 담은 국민의 손바닥을 보고 있다. (2009년 10월) 평양. 북한의 국립묘지 애국열사릉을 찾은 사람들. 이들은 북한에 있는 안중근 일가의 후손들이다. 안중근 의사는 남과 북이 공동히 숭배하고 존경한 그런 민족 영웅이고, 그리고 평화의 투사요, 또 세계적인 걸출한 위인이십니다. 남과 북, 분단을 넘어 존경받는 안중근. 그의 고향 북녘 땅으로 간다. 이유는 안중근이 그 많은 애국자가 될 때까지의 성장한 장소라. 그런 무엇이 안중근으로 하여금 그러한 결단력을 가질 수 있는 지식과 용기를 줬냐. 그 역시 고향을 보면은 큰 참고가 되지 않겠는가.
13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안중근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 2009년 10월 해주를 찾았다. 예로부터 산수가 수려하고 인재가 많았던 고장. 안씨 집안은 대대로 이곳 해주의 명문부호였다. 조선의 위기가 무엇이고 나라라는 것이 무엇이고 청일전쟁이 무엇이고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청계동에서 안중근 지방과의 동거에서 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김구의 민족주의자 김구의 원형질이 형성된 곳이다. 청계동에서 안중근 지방과의 동거가 없었으면 민족주의자 김구는 아마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 청계동 사람들에겐 중요했던 공간이 있었다. 1890년대 후반 안태훈의 지시 아래 청계동 사람들 대부분은 천주교에 입교한다. 청계동에 성당을 세우고 처음 부임한 선교사는 빌렘 신부다. 19살 안중근에게 세례를 주고 31살 죽음을 앞둔 안중근에게 마지막 예배를 드려준 이다. 안중근 의사는 홍석구 신부의 그 복사, 그 신부님이 하시는 일을 돕는 역할을 했고, 또 기록에 의하면 미우텔 대주역에서 황해도 가면 안중근이 안내를 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흡수하리라. 천보인권. 천주교를 통해 안중근에게 각인된 네 글자다. 나라의 정세는 점점 위태로워졌다. 안중근은 항일터전을 모색하기 위해 중국 상해로 간다. 이곳에서 안중근은 우연히 친분이 있던 르각 신부를 만나게 된다. 신부는 안중근에게 고국에 남아 교육과 민심의 단합에 힘쓸 것을 권한다. 곽 신부께서 화를 내면서 너희 같은 굳건한 애국자가 일본 사람이 들어올까봐 자기 나라를 버리면은 그 앉아서 막는 게 옳지. 너희들이 자리를 비워주고 들어오십시오 하는 거는 꼴밖에 더 되냐. 절대로 앉아서 지켜야 된다. 남포시 남흥중학교. 예술 분야 인재들을 많이 배출하고 있는 학교다. 1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곳. 그 시작은 삼흥학교, 바로 안중근이 세운 학교다. 1906년 이 자리에 처음 학교를 건립한 28살의 청년 안중근. 그의 이름은 지금 학생들의 교과서에 실려 있다. 안중근 독립개몽운동의 출발점. 그 역사는 학교의 자부심이기도 하다. 안중근 열사의 요문을 반영하여 1966년에 다시 건설되었으며 1980년대에 개건되었습니다. 안중근 열사가 남포에서 교육구구운동을 시작한 이듬해인 1907년 정월 자른날에 개교식을 경축하여 술 좌석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이곳 해주의 명문부호였다. 우리 황해남도에는 안중근 열사가 태어난 고향인 해주시와 열사가
유년 시절과 청년 시절을 보낸 신촌군 청계동을 비롯해서 율사와 관련한 자료들이 적지 않습니다. 시양산 아래 안중근의 생가가 있던 곳. 지금은 공장과 집들이 들어서 있다. (1879년) 이곳에서 태어난 안중근. 가족들이 부른 이름은 응칠이었다. 몸에 7개 점이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 여섯해 유년 시절을 보냈을 뿐이지만 주민들에게 전해오는 이야기는 생생하다. 한 세기가 훨씬 지난 오늘에도 안중근 열사는 우리 고향 사람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성하게 흐르는 강석천의 맑은 물도, 그가 마시던 박은 물도, 그가 뛰어놀던 고향 산천들도 안중근 열사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부심처럼 보여준 것은 안중근 가족이 마셨다는 우물. 130년이 지났지만 마르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박우물이 있던 이 군방이 바로 안중근의 집자리입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은 이 물을 마시면서 안중근 열사를 추억하고 있습니다. (1885년) 안중근 일가는 해주를 떠나 신촌으로 이사한다. 안중근의 아버지 안태훈이 일가 70여 명을 데리고 찾아든 곳. 푸른 시냇물이 흐르는 산골짜기 마을 청계동이다. 나라의 격변기. 안태훈은 부와 지위를 버리고 함께 어우러지는 자연 속 공동체를 택한다. 백범일지에는 그 터를 기념해 안태훈이 직접 쓴 바위글씨가 있다고 말한다. 한 세기가 훨씬 지난 지금 안태훈의 글씨는 아직도 남아있을까? 냇가 너르게 펼쳐진 바위, 그리고 그 위에 새겨진 4글자 청계동천. 안중근 열사의 아버지인 안태훈 선생이 직접 쓴 청계동천이라는 필적이 있습니다. 이 필적은 이곳이 수려한 산천 경계에 탄도간 안태훈 선생이 자기 시기 리상촌을 꾸리려는 그런 뜻에서 새긴 것이라고 합니다. 당시 청계동의 모습이 담겨있는 책. 1911년 이곳을 찾은 독일 신부는 청계동의 풍경과 안중근의 이야기를 담는다. (10년대) 청계동엔 새로운 질서와 이상이 세워지고 있었다. 유학자의 인품에 정세를 읽을 줄 알았던 안태훈과 너그럽되 강직한 아내 조마리아. 안중근은 이들의 3남 1녀 중 장남이었다. 아버지 안태훈은 마을의 큰 어른이자 지도자였다. 안태훈 선생은 총명하고 학식이 높았던 것으로 해서
한성과 그 주변에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명망을 듣고 언젠가는 대원군까지도 그를 불러서 만나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안중근은 아버지를 본보기로 일찍부터 마을 사람들의 일을 돌본다. 말타기와 사냥을 즐겼던 호쾌한 청년. 마을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이 생기거나 관리들의 횡포를 부릴 때면 안중근은 늘 팔을 걷고 나섰다. 서울 규장각에는 당시 안중근이 써서 올렸던 소장이 남아있다. 지방관리가 농토정리 명목으로 물길을 막아버리고 자신들에게 필요한 곳으로 물 흐름을 바꾸는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신천구은에 호소했지만 지방관리들이 들어주질 않으니 도에서 직접 엄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안중근 의사가 느끼는 조선 내부의 이 정치 구조, 이 정치 구조를 어쨌든 타파하는 것이 바로 이제 조선을 근대화시키는 지름길인데 어떻게 타파할 것인가 그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결국은 이제 민권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민의 권리가. 안중근 의사는 그 민권이 살 때 이제 드디어 완벽한 독립국가, 근대화된 독립국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활동을 하죠. 청계동에서 큰 뜻을 품게 된 이는 안중근만이 아니다. 1895년 청계동으로 들어온 한 청년. 한 무리의 동학당을 이끌던 20살의 김구다. 동학운동 실패 후 안태훈의 집으로 피해온 김구는 안태훈과 그의 집에 머물던 고능선의 가르침을 받는다. 갓 20살을 넘긴 청년들. 그들은 이곳에서 나라의 상황과 시대의 흐름을 읽게 된다. 백범 김구는 긴 세월을 두고 이때를 고마워했다. 김구가 비로소 안중근 집안에 있으면서 동학과 의병 그것이 합쳐져서 이 지역 차원이 아니라 전국 차원에서 원래 위협심이 강하고 술 마시고 춤추기를 좋아했다는 열사지만 부친인 안태훈 선생이 세상을 떠난 뒤로는 술을 끊었다고 합니다. 민첩하게 배우기를 좋아하고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하루라도 글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마라. 청춘은 다시 오지 않는다. 나라가 자유롭고 강해지는 길. 안중근은 우선 교육을 통한 실력 양성에 힘쓴다. 그는 전 재산을 털어 상흥학교를 세우고 돈이학교를 운영한다. 안중근은 국제적이고 자주적인 인재들을 꿈꿨다. 그 세계사의 변화 속에서 조선이 결국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이 세계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 이거를 이제 안중근 의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남포시는 지금도 안중근의 발자취를 기억하고 있다. (1900년대) 위태로운 나라의 현실은 28살 청년에게 그대로 삶의 과제가 되었다. 안중근은 당시 국채보상운동에도 참여한다. 일본에게 진 채무를 갚는 것, 그것을 독립의 출발점으로 보았다. 어느 날 일본 선사가 와서 안중근에게 해원이 얼마이며 자금을 얼마나 거두었는가 묻자 안중근은 해원은 2천만이고 재정은 1,300만 원을 거둔 다음에 보상하려고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자 조선인은 하등 사람들인데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면서 욕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안중근은 빚을 진 사람은 빚을 갚을 것이고 빚을 진 사람은 빚을 받을 것인데 무슨 불면 일이 있어 이렇게 질타고 욕을 하는 거고 말하였습니다. 이순신과 안중근이 영진법대로 용감하게 나가자 우리 동무야. 이후 안중근의 행보는 거침이 없었다. 일제의 간섭이 본격화될수록 안중근 역시 그 역사의 중심으로 들어갔다. 해외와 국내를 오가며 의병 활동을 전개하던 안중근. 1909년 그는 하얼빈으로 간다. (2009년 10월) 서울의 거리는 안중근을 기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찾은 안중근의 증손자 토니 안. 안중근의 염원을 담은 국민의 손바닥을 보고 있다. (2009년 10월) 평양. 북한의 국립묘지 애국열사릉을 찾은 사람들. 이들은 북한에 있는 안중근 일가의 후손들이다. 안중근 의사는 남과 북이 공동히 숭배하고 존경한 그런 민족 영웅이고, 그리고 평화의 투사요, 또 세계적인 걸출한 위인이십니다. 남과 북, 분단을 넘어 존경받는 안중근. 그의 고향 북녘 땅으로 간다. 안중근 1910년 여순에서 사망한다. (1909년) 하얼빈역에서 이토를 저격한다. 1906년 진남포에 학교를 세운다. 1885년 청계동으로 이사, 그곳에서 20해를 보낸다. 1879년 안중근은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난다. 물론 가고 싶지. 청계동에 가고 싶은 이유는 안중근이
그 많은 애국자가 될 때까지의 성장한 장소라. 그런 무엇이 안중근으로 하여금 그러한 결단력을 가질 수 있는 지식과 용기를 줬냐. 그 역시 고향을 보면은 큰 참고가 되지 않겠는가. (13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안중근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 2009년 10월 해주를 찾았다. 예로부터 산수가 수려하고 인재가 많았던 고장. 안씨 집안은 대대로 1,300만 원을 거둔 다음에 보상하려고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자 조선인은 하등 사람들인데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면서 욕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안중근은 빚을 진 사람은 빚을 갚을 것이고 빚을 진 사람은 빚을 받을 것인데 무슨 불면 일이 있어 이렇게 질투하고 욕을 하는 거고 말하였습니다. 이순신과 안중근이 영진법대로 용감하게 나가자 우리 동무야. 이후 안중근의 행보는 거침이 없었다. 일제의 간섭이 본격화될수록 안중근 역시 그 역사의 중심으로 들어갔다. 해외와 국내를 오가며 의병 활동을 전개하던 안중근. 1909년 그는 하얼빈으로 간다. (101년) 전 10월 26일 9시 30분 안중근은 중국 하얼빈역에 있었다. 여기에 한 줄 이렇게 러시아 군대들 한 줄 서고 그 다음에 여기쯤 한 줄 섰는데 안이사가 두 줄 선 그 중간에서 앞줄까지 나가진 않고 거기서 쐈어요. 쐈는데 그때 쏘니까 러시아 군대들이 뒤로 물러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이사가 앞으로 나간 거로 돼요. 열차가 도착할 때까지 이곳에서 기다렸던 안중근. 그리고 마침내 나타난 일본 제국주의의 수장 이토 히로부미. 안중근의 총에 이토 히로부미는 숨졌고 안중근은 현장에서 체포됐다. 여순 감옥에 수감된 안중근. 그의 적용 목적은 단순히 한 사람을 죽이는 데 있지 않았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곳에서 대한 독립의 정당성을 알리고자 한 그. 재판장에 선 안중근은 제국주의의 모순을 지적하고 동양의 평화를 주창한다. 영국의 더 그래픽 타임스에서는 그 재판 광경을 보고 나서 마지막으로 평했습니다. 30세 젊은 청년 안중근이 그 시대의 제국주의의 가장 실세인 이등방문을 한낱 파렴치한 독재자로 전락시키고 청년 안중근은 재판의 승리자로서 월계관을 쓰고 당당히 법정을 나섰다고 하는 그런 평가를 내렸어요. 안중근에게 내려진 판결은 사형. 생애 마지막 날 그는 어머니가 손수 쥐어준 흰색 수의를 입는다. 1910년 3월 26일
오전 10시. 여순 감옥에서 32살 안중근은 사망한다. 安藤根刺杀伊藤博文，这是轰动世界的事件。中国人民对于安藤根评价很高，也当作自己的民族英雄一样去尊敬和爱戴。因为安藤根刺杀伊藤博文是正義的行動。の思想。それは日本も中国も韓国もね、アジアの国々では、国の大小はあるけれども、この三国は兄弟だ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だからやっぱりこの三国が、お互いに、それぞれの主権を尊重して、兄弟として助け合っていくということがね、アジアの平和をやっぱり確立することにつながるということを、安順軍は非常に強く主張してるわけですね。やっぱりそれはね、そういう思想というのは今日も、非常に大事なことだと。そこがやっぱり安義士からの思想からね、学ぶ、あるいはまた感銘を受けるところですね。100년 전, 역사의 시간 앞에 홀로 섰던 안중근. 32년 짧은 생. 조국의 독립과 평화는 그의 삶 자체였다. 안중근이 순국한 지 올해로 100년. 북한은 현재 안중근을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을까? 조선예술영화 촬영소. 북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영화 세트장이다. (60여 년) 역사를 자랑하는 이곳에서 대작으로 첫 손에 꼽히는 영화. 1979년에 제작된 안중근 2등 방문을 쏘다. 섬세하고 고증이 철저한 촬영용 사파는 이 영화에 쏟은 정성을 말해준다. 이등 방문 영화는 그 대규모의 장치물이나 또 그때 시대감을 낼 수 있는 의상 소독에 이르기까지 수만 종의 사람이 동원된 것만 해도 수십만 명이 동원됐습니다. 실제로. 이 민족의 원수로모 이제야 만났구나. 북한에서 안중근의 흔적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많은 역사서와 교과서 속에서 안중근은 높이 존경받는 인물로 기록되어 있다. 평안도 일대에서 부르던 소도소리. 그 노래 가운데 안중근 가가 있다. 1909년 10월 26일 오전 9시에 만났도다 만났도다 나의 원수 만났도다. 육절 보여박아서를 힘있게 당겨주고 이등의 심장을 명중하게 탕탕탕
기산발 당겨놓으니 희덩이가 안중근 열사는 애국심이 강했고 일제에 대한 중어심이 높았으며 기울어져가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한 목숨 서슴없이 바친 강한 의지의 소유자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서 안중근의 역사적 의미는 어느 정도일까? 혁명박물관. 이것은 김일성의 문서들과 유물들이 전시된 특별한 공간이다. 그 한 구석, 안중근의 유묵과 사진, 그리고 당시 신문들이 놓여 있다. 지난 20세기 초 일제에게 국권을 강탈당하고 만국이 비운이 들였던 암담한 그 세월, 일제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안고 조선 침략의 원흉인 이등방문 놈을 처단함으로써 그 필줄 모르는 조선인민의 불굴의 기상을 세상에 똑똑히 보여준 것이며 일제에게 공포와 타격을 준 것입니다. 조선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북한에서 최고의 권위를 지닌 사회과학 연구기관이다. 2009년 10월, 연구소에선 안중근 의거 100주년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사형당하기 직전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다음에야 동양의 평화를 지킬 수 있고 일본도 위기를 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중근 열사의 이러한 견해는 동양의 평화를 지키는 길은 조선이 독립되고 일본 제국주의가 그 침략적인 야망을 버릴 때에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데로부터 출발한 것이라고 봅니다. (2009년) 서울. (10월 26일) 안중근 의거 100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국내와 외국에 있던 안중근의 후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안중근이 사형당한 뒤 그의 가족은 독립운동을 계속해 나갔다. 하지만 큰아들은 독살당하고 안중근의 동생은 실종된다. 불행을 짊어지고 일가는 뿔뿔이 흩어진 채 시간이 흘렀다. 한국을 찾은 토니안. 그가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 건국 훈장을 받은 독립운동가 안춘생. 안중근의 오촌 조카다. 보영. 그저 보발보차의 기령타 같구만. An honor to see him now, because I have very strong memories of him when I was a young boy. It's just an honor to see him now, still alive. I can tell my father I saw him. 1890년대 후반, 안태훈의 지시 아래 청계동 사람들 대부분은 천주교에 입교한다. 청계동에 성당을 세우고 처음 부임한 선교사는 빌렘 신부다. 19살 안중근에게 세례를 주고 31살 죽음을 앞둔 안중근에게 마지막 예배를 드려준 이다. 안중근 의사는 홍석구 신부의 그 복사, 그 신부님이 하시는 일을
도움는 역할을 했고, 또 기록에 의하면 미우텔 대주역에서 황해도 가면 안중근이 안내를 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흡수하리라. 천보인권. 천주교를 통해 안중근에게 각인된 네 글자다. 나라의 정세는 점점 위태로워졌다. 안중근은 항일토전을 모색하기 위해 중국 상해로 간다. 이곳에서 안중근은 우연히 친분이 있던 르각 신부를 만나게 된다. 신부는 안중근에게 고국에 남아 교육과 민심의 단합에 힘쓸 것을 권한다. 곽신부께서 화를 내면서 너희 같은 굳건한 애국자가 일본 사람이 들어올까봐 자기 나라를 버리면은 그 앉아서 막는 게 옳지. 너희들이 자리를 비워주고 들어오십시오 하는 거는 꼴밖에 더 되냐. 절대로 앉아서 지켜야 된다. 남포시 남흥중학교. 예술 분야 인재들을 많이 배출하고 있는 학교다. 1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곳. 그 시작은 삼흥학교. 바로 안중근이 세운 학교다. 1906년 이 자리에 처음 학교를 건립한 28살의 청년 안중근. 그의 이름은 지금 학생들의 교과서에 실려 있다. 안중근 독립개몽운동의 출발점. 그 역사는 학교의 자부심이기도 하다. 안중근 열사의 요문을 반영하여 1966년에 다시 건설되었으며 1980년대에 개건되었습니다. 안중근 열사가 남포에서 교육구구운동을 시작한 이듬해인 1907년 정월 자른날에 개교식을 경축하여 술자석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위협심이 강하고 술 마시고 춤추기를 좋아했다는 열사지만 부친인 안태훈 선생이 세상을 떠난 뒤로는 술을 끊었다고 합니다. 민첩하게 배우기를 좋아하고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하루라도 글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마라. 청춘은 다시 오지 않는다. 나라가 자유롭고 강해지는 길. 안중근은 우선 교육을 통한 실력 양성에 힘쓴다. 그는 전 재산을 털어 삼흥학교를 세우고 돈이학교를 운영한다. 안중근은 국제적이고 자주적인 인재들을 꿈꿨다. 그 세계사의 변화 속에서 조선이 결국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이 세계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방법, 이거를 이제 안중근 의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남포시는 지금도 안중근의 발자취를 기억하고 있다.
1900년대 위태로운 나라의 현실은 28살 청년에게 그대로 삶의 과제가 되었다. 안중근은 당시 국제보상운동에도 참여한다. 일본에게 진 채무를 갚는 것, 그것을 독립의 출발점으로 보았다. 어느 날 일본 선사가 와서 안중근에게 회원이 얼마이며 자금을 얼마나 거두었는가고 묻자 안중근은 회원은 2천만이고 제자 2009년 10월 서울의 거리는 안중근을 기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찾은 안중근의 증손자 토니 안. 안중근의 염원을 담은 국민의 손바닥을 보고 있다. (2009년 10월) 평양. 북한의 국립묘지 애국열사릉을 찾은 사람들. 이들은 북한에 있는 안중근 일가의 후손들이다. 안중근 의사는 남과 북이 공동히 숭배하고 존경한 그런 민족 영웅이고, 그리고 평화의 투사요, 또 세계적인 걸출한 위인이십니다. 남과 북, 분단을 넘어 존경받는 안중근. 그의 고향 북녘 땅으로 간다. 안중근 1910년 여순에서 사망한다. (1909년) 하얼빈역에서 이토를 저격한다. 1906년 진남포에 학교를 세운다. 1885년 청계동으로 이사, 그곳에서 20해를 보낸다. 1879년 안중근은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난다. 물론 가고 싶지. 청계동에 가고 싶은 이유는 안중근이 그 많은 애국자가 될 때까지의 성장한 장소라. 그런 무엇이 안중근으로 하여금 그러한 결단력을 가질 수 있는 지식과 용기를 줬냐. 그 역시 고향을 보면은 큰 참고가 되지 않겠는가. (13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안중근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 2009년 10월 해주를 찾았다. 예로부터 산수가 수려하고 인재가 많았던 고장. 안씨 집안은 대대로 이곳 해주의 명문부호였다. 우리 황해남도에는 안중근 열사가 태어난 고향인 해주시와
열사가 유년 시절과 청년 시절을 보낸 신촌군 청계동을 비롯해서 열사와 관련한 자료들이 적지 않습니다. 수양산 아래 안중근의 생가가 있던 곳. 지금은 공장과 집들이 들어서 있다. (1879년) 이곳에서 태어난 안중근. 가족들이 부른 이름은 응칠이었다. 몸에 7개 점이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 여섯해 유년 시절을 보냈을 뿐이지만 주민들에게 전해오는 이야기는 생생하다. 한 세기가 훨씬 지난 오늘에도 안중근 열사는 우리 고향 사람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성하게 흐르는 강석천의 맑은 물도, 그가 마시던 박은 물도, 그가 뛰어놀던 고향 산천들도 안중근 열사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부심처럼 보여준 것은 안중근 가족이 마셨다는 우물. 130년이 지났지만 마르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박우물이 있던 이 군방이 바로 안중근의 집자리입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은 이 물을 마시면서 안중근 열사를 추억하고 있습니다. (1885년) 안중근 일가는 해주를 떠나 신촌으로 이사한다. 안중근의 아버지 안태훈이 일가 70여 명을 데리고 찾아든 곳. 푸른 시냇물이 흐르는 산골짜기 마을 청계동이다. 나라의 격변기. 안태훈은 부와 지위를 버리고 함께 어우러지는 자연 속 공동체를 택한다. 백범일지에는 그 터를 기념해 안태훈이 직접 쓴 바위글씨가 있다고 말한다. 한 세기가 훨씬 지난 지금 안태훈의 글씨는 아직도 남아있을까? 냇가 너르게 펼쳐진 바위, 그리고 그 위에 새겨진 4글자 청계동천. 안중근 열사의 아버지인 안태훈 선생이 직접 쓴 청계동천이라는 필적이 있습니다. 이 필적은 이곳이 수려한 산천 경계에 탄도간 안태훈 선생이 자기 시기 리상촌을 꾸리려는 그런 뜻에서 새긴 것이라고 합니다. 당시 청계동의 모습이 담겨있는 책. 1911년 이곳을 찾은 독일 신부는 청계동의 풍경과 안중근의 이야기를 담는다. (10년대) 청계동엔 새로운 질서와 이상이 세워지고 있었다. 유학자의 인품에 정세를 읽을 줄 알았던 안태훈과 너그럽되 강직한 아내 조마리아. 안중근은 이들의 삼남일녀 중 장남이었다. 아버지 안태훈은 마을의 큰 어른이자 지도자였다.
안태원 선생은 총명하고 그 학식이 높았던 것으로 해서 한성과 그 주변에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명망을 듣고 언젠가는 대원군까지도 그를 불러서 만나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안중근은 아버지를 본보기로 일찍부터 마을 사람들의 일을 돌본다. 말타기와 사냥을 즐겼던 호쾌한 청년. 마을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이 생기거나 관리들이 횡포를 부릴 때면 안중근은 늘 팔을 걷고 나섰다. 서울 규장각에는 당시 안중근이 써서 올렸던 소장이 남아있다. 지방관리가 농토정리 명목으로 물길을 막아버리고 자신들에게 필요한 곳으로 물 흐름을 바꾸는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신천군에 호소했지만 지방관리들이 들어주질 않으니 도에서 직접 엄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안중근 의사가 느끼는 조선 내부의 이 정치 구조, 이 정치 구조를 어쨌든 타파하는 것이 바로 이제 조선을 근대화시키는 지름길인데 어떻게 타파할 것인가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결국은 이제 민권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민의 권리가. 안중근 의사는 그 민권이 살 때 이제 드디어 완벽한 독립국가, 근대화된 독립국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활동을 하죠. 청계동에서 큰 뜻을 품게 된 이는 안중근만이 아니다. 1895년 청계동으로 들어온 한 청년. 한 무리의 동학당을 이끌던 20살의 김구다. 동학운동 실패 후 안태원의 집으로 피해온 김구는 안태원과 그의 집에 머물던 고능선의 가르침을 받는다. 갓 20살을 넘긴 청년들. 그들은 이곳에서 나라의 상황과 시대의 흐름을 읽게 된다. 백범 김구는 긴 세월을 두고 이때를 고마워했다. 김구가 비로소 안중근 집안에 있으면서 동학과 의병 그것이 합쳐져서 이 지역 차원이 아니라 전국 차원에서 조선의 위기가 무엇이고 나라라는 것이 무엇이고 청일전쟁이 무엇이고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이 청계동에서 안중근 집안과의 동거에서 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김구의 민족주의자 김구의 원형질이 형성된 곳이다. 청계동에서 안중근 집안과의 동거가 없었으면 민족주의자 김구는 아마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 청계동 사람들에겐 중요했던 공간이